2020년 5월 31일 정규 토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전체적으로 LC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4월 26일 이후로 LC가 최근에 쉬웠던 적이 없어서 뭐 쉽고 어렵고를 논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LC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도 최근에 늘 그랬듯이 약간 Part 2가 또 약간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고 뭐 3, 4 무난했지만 중간에 약간 그 1, 2, 3번 세 가지 문제 구조에서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우면 분명히 세 번째 문제에서 페이스가 말리는 실수를 누구나 하거든요. 약간 그런 구조의 문제들에서 전체적인 스크립트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밀리는 여지가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팟 1에서 나왔던 표현부터 좀 살펴보시면 뭐 pour, 뭐 음료 같은 거 따르고 있을 때 워낙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근데 뭐 write, 쓰다 뭐 이런 것도 워낙 기본적으로 뭔가 쓰고 있을 때 나올 거고, 네, 뭐 플라이 인스트루먼트는 악기를 연주해서 뭐 악기 연주하는 사진, 파트 1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스지가 그 여행용 가방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여행용 가방에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끌고 다니면 그거를 롤링 스카스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표현 좀 등장했는데 뭐 스카스란 단어 자체가 낯선 단어는 아니니까 괜찮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는 사진이었고, 그 다음에 선반이 있었는데 그 선반에 뭐 식물도 있고 책도 있고 뭐 계산기도 올려져 있고 뭐 이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두고 이게 정답이 A였는데, A에서 뭐 some plenty have been placed 선반에 놓여져 있다 해서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당황하는 바가 없이 정답 이렇게 갔을 텐데, 솔직히 물론 이게 맞겠지만 저도 듣는 순간 빈보다는 have been보다는 굉장히 being처럼 들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학생분들도 얘를 이제 being PP 사람 없는 사진에서 오답이니까 거른다 이렇게 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BCD에서 책도 한번 언급해주고 뭐 계산기도 한번 언급해주고 하는데 약간 디테일이 좀 많이 틀렸었어요. 특히나 어느 부분 디테일이 틀렸었냐면 바닥에 놓여져 있다, 요런 표현을 썼었는데 실제로는 다 선반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정답은 A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사진에서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art 1에서 사다리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남자가 어김없이 사다리를 들고 가고 있길래 아, 또 사다리 얘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정답은 마지막에 다른 거 디테일 다 틀리고 뭐 가게 앞에 차 주차돼 있는 거 요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도 최근에 part 1에 비해서는 오늘은 좀 괜찮았다. 네, 괜찮았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트로 가시면 뭐 파트는 오늘 전체적으로 우회 답변이 좀 초중반부터 배치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 약간 후반으로 가면서 질문 길이 동시에 길어지고 우회랑 정석이 섞여도 여전히 같이 어려운 느낌? 요런 배치 자체가 좀 어려웠다고 보는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요 회피형 대답. 뭘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 자기가 아니에요. 자긴 담당자도 아니고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무튼 나 아니고, 아니면 또 이미 다 일이 이루어져서 이미 했다고 얘기하고 약간 뭐 이런 식의 회피,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뭔가 상황에 어울리긴 하나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닌 야 요런 회피형 대답들이 한 네다섯 개 정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제가 좀 느낌을 살려서 얘기를 해드리면 뭐 이런 거 이제 아예 거의 정석 패턴이 됐죠. Are you presenting a paper at the conference? 해서 뭐 너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뭐 이런 거 시험에서는 과거 시제긴 했어요. 그랬을 때 요하나가 갔어. Will go instead of me. 나 대신에 갈 거야. 그럼 나 안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주문했냐고 물어봤더니 또 자기가 안 했어요. 요하나가 했을걸?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최근에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패턴인데, 뭘 물어보면 다 지금 아닌데, 뭐 오늘 아닌데, 당장 아닌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는 뉘앙스로 좀 대답을 해요. 그래서 뭐 Have you finished preparing your lecture for this afternoon? 했을 때 오늘 뭐 오후 강연 준비하셨나요? 했더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That's not until next month. 다음 달인데요. 그거 이번 달 아닌데? 이 오늘 오후 아니에요? 다음 달이에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또 최근에 꼭 나오는 패턴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분명히 의문사를 띄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의 기대치가 when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언제 일을 시작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언제 한다. 구체적으로 뭐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런 건 요즘 다 공부하고 가는 거, 뭐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점프해서 아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 상황이 그냥 뒤집힌 거죠. She turned it down. 오늘 나왔던 표현이에요. 거절하다. 유하나가 일을 언제 시작하냐니까 그 사람 거절했는데 안 하겠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 있는 답변, 얘도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요즘 우회 답변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모른다 시리즈긴 한데 그 아주 기본기형 모른다 있죠. 그냥 정말 모른다, 뭐 아는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야 걔한테 물어봐, 요런 것들이 또 한 번 발전을 해서 좀 고급형이 많이 최근에는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맞는데 약간 직접적으로 모르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뉘앙스는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이 제품 세일하나요? 그랬더니 상대방한테 오히려 되물어요. 어디서 표지판 보셨어요? 어디 뭐 사인 하나 보셨어요? 어디 써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자기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설치해? 하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뉴얼 봐야 될걸?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모른다 시리즈도 사실은 정석보다는 요즘 조금 더 고급형이 자주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거 몇 개만 마무리로 보면, 그러니까 정석이긴 하거든요. 정석이긴 한데 여전히 조금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것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후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담당자인가요? 아니면 누가 뭐 이번 행사에 기금을 대나요? 누가 이번 행사를 뭐 후원하나요? 물어봤을 때 이 누구가 당연히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석은 여기까지죠. 직책일 수도 있고 부서명으로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네, 그거 마케팅 팀에서 담당해요. 사람이 아니라 부서로. 플러스로 그거 거래처에 맡겼어요. 회사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라고 얘기했을 때 꼭 직접적인 사람 이름의 언급보다는 오히려 뭐 직책 부서, 특히나 회사 이름 이런 것도 좀 정답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그 어떤 차량의 그 탱크, 그러니까 퓨얼 탱크, 연료 탱크의 capacity 이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용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몇 리터를 담을 수 있다. 용량을 얘기하는 capacity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where 물어봐서 장소 물어봐서 장소를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장소가 쉐드였거든요. 이게 뭐 저장고, 헛간, 아니면 뭐 보관소, 아니면 뭐 창고 이 정도의 뜻이 좀 있는 단어입니다. 정석은 맞는데 단어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파트 3 같은 경우에 제가 초반부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파트 3가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러니까 총 이렇게 세 문제가 세트로 움직일 때 사실상 요 2번이 약간 난이도가 올라간다.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건 거의 대사 추론 문제겠죠. 오늘도 그렇고. 이런 걸 끼면 사실은 요거를 고민하다가 3번을 밀게끔 좀 사람이 돼 있어요. 말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2번 문제를 생각하다가 3번이 지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솔직히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파트 3 좀 중반에 있었던 것 중에서 2번이 추론 문제였고 지금 이게 좀 난이도가 확실히 있었죠. 근데 이제 뭐 남자가 할 일은인데 정답은 여자에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여자가 대사에서 일을 시키는 말을 해요. 근데 남자는 대답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근데 문제 자체가 남자가 목요일 오전에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약간 기본적인 그 고정틀 안에서 남자가 다 얘기를 해줄 거라고 기다리는데 실제로 반대 성별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뭐 언제 할 일, 다음에 할 일 이런 문제들은 요즘에 성별 반대가 조금 더 트렌드니까 요런 문제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파트 4 오랜만에 좀 무난하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4월 26일 전보다 4월 26일 시험 이후로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 회의록 소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파트 4를 좀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상 소재 공부 많이 하셨으면 두시고,
그 비즈니스 회사 소재 쪽에서 회의 인트로 아니에요? 아예 회의 그 중앙의 내용, 정책 변경, 아니면 뭐 앞으로의 마케팅 전략, 뭐 요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요런 거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도 대응이 되실 겁니다. 그럼 RC로 넘어가서 사실 오늘은 토익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했는데 이게 항상 뭐가 제일 어려우면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파트 7이요. 그러니까 파트 7에서 사람들은 토익 전반적인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파트 7이 좀 읽기가 수월하면 오늘 토익 괜찮았다. 근데 파트 7이 엄청 어려우면 엄청 어렵다는 건 정답이 어렵다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지문 자체가 조금 글이 고급지게 써서 문장이 길어지고 표현도 조금 어렵고 이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끼는데 오늘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나머지 파트 5는 무난했다고 보고 의미 있는 문제 좀 있었지만 파트 6가 조금 오랜만에 어려웠고 그 다음에 파트 7은 정답을 찾는 거는 냉정하게 어려웠다 생각하진 않는데 그 자체가 지문 길이, 뭐 문장 수준, 어휘 구사 수준은 확실히 좀 있는 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5에서 사실 여러분 토익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제일 의미 있게 남는 건 우리한테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나왔는가. 이게 누적되면서 이제 다음에 훨씬 더 이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run이라는 단어가 뛰다를 비롯해서 뭐 운영하다를 거쳐서 뜻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계속되다. 지속되다, last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special offers, 특가 할인이 will run, 계속될 것이다.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이렇게 계속되다, 지속의 의미로 쓰이는 run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당연히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이 뜻일 때는 자동사예요. 운영하다는 타동사. 여러분 요런 거는 덩어리로 외우시면 엄청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표현이야. 파7에서 쓰는 거 되게 좋아하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네가 편한데 편할 때 연락 주세요인데 근데 그게 earliest니까 네가 편한 시간 중에 빨리,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뭐 되도록이면 빨리, 되시는 대로 빨리, 뭐 요런 의미입니다. 팩트로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이 단어는 워낙 토익에서 사용하는 단어니까요. 뭔가 직업을 하는데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사람 앞에 쓸 수 있는 단어 qualified입니다. 자격을 갖춘. 그다음에 요거 좀 어려웠어요. remember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부사 문제였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폰들리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들리 한다는 건 뭔가 되게 애정하고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이런 느낌이라서 기억을 폰들리하게 하면 애틋하게 기억하다.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 얘기해요. 좋은 기억. 그래서 요거 오늘 약간 폰들리 한번 기억해 두실 단어 리멤버랑 세트로 묶으면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토익 문제의 클래식이죠. consideration이냐 considerable이냐. consideration 뭐 배려 깊은, 사려심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약간 많이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요런 사람의 성격이나 상태나 뭐 요런 것들을 좀 묘사한다면 considerable은 상당한. 둘 다 형용사는 맞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두 개 들어갈 수 있죠. 둘 다 형용사니까 비동사 뒤에 걸릴 수 있었고, 예, 얘는 의미로 해석으로 잡아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이 amenity라는 단어가 편의시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좀 굵직굵직한 시설물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텔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호텔의 일종의 걔도 어메니티가 돼요. 편의시설이니까. 근데 이제 시설물도 되지만 얘가 소모품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막 이렇게 미니 샴푸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것도 어메니티고, 그 다음에 뭐 커피 같은 거, 차 티백 같은 거 주면 그것도 어메니티고, 요런 단어도 오늘 어휘에 등장했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 중에서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건 요 fondly remember, 요 정도가 좀 생소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법 문제 하나를 좀 봐보려고 해요.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실수가 나오기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보기 구조가 누가 봐도 동사 문제처럼 생겼죠? 이렇게 동사 문제처럼 생긴 상태에서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는 능수동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일치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수일치랑 시제가 솔직히 더 쉬운 건 맞거든요. 능수동보다. 근데 시제나 수일치를 위로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늘 시험도 분명히 이랬을 텐데 여기에 2050년까지라는 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미래죠. 미래니까 B. 이렇게 가는 순간 오답이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시대를 생각하고 능수동을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람은 뭔가 하나의 포인트에 좀 꽂히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정석대로 프로젝트가 일종의 expect, 예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인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게 맞는 거고, 이 뒤에 유럽의 인구가 하락을 예상한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맞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이 예상되어지는지 그 무엇이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로 가 있는 수동이 맞기 때문에 얘는 시제를 넘어서서 정답이 수동인 C로 가는 게 맞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2025년이라는 분명히 미래지표가 있는데 왜 현재 시제를 썼느냐? 일은 미래에 일어나는데 예상은 지금 하는 걸 수도 있죠. 예상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내년 일이지만 예상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현재 시제를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훨씬 더 키포인트는 능수동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를 좀 얘기해보면 6가 오랜만에 좀 어렵긴 했어요. 예, 난이도 상이었는데 뭐가 어려웠냐면 그냥 글 수준 자체가 6 치고는 오늘은 좀 고급지게 써져 있는 편이었고, 의미 있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하자면 항상 파트 6에서는 동사 문제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파트 6의 동사 문제는 방금 보신 파트 5의 동사 문제랑 좀 다른 게 파트 5의 동사 문제는 능수동이 주인공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근데 파트 6의 동사 문제는 시제 문제일 때가 많고, 파트 6의 시제 문제는 또 파트 5의 시제 문제랑은 좀 다르죠. 파트 5의 시제 문제는 대부분 그 단어 단위 단서 일정한 지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파트 6는 상황, 이 상황이라는 건 결국엔 글의 내용하고 어울리는 시제를 골라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어플 회사 소개 같은 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에서 이러저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 일종의 팩트, 사실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하는 일,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얘는 현재 시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가 없어진 회사예요. 글의 내용에서 막 파산을 해서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이러면 예전 일이 되는 거니까 제공했다가 맞겠죠. 근데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으면 현재도 있는 회사라는 뜻이니까 그냥 정답이 제공한다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문장 삽입이 좀 까다롭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은데, 얘는 글 자체가 어려울수록 얘도 속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속어로 간다는 거는 핵심 코어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글의 코어는 이건데, 이 글의 가장 핵심은 이건데, 요거 자체, 핵심 소재에 집중하는 거, 요 자체가 필요하고, 그걸로 좀 치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인물 소개를 하는 그 유형이 있었어요. 6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회사에 사람이 새로 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새로 온다 해서 그 사람이 뭐 갖춘 자격, 자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의 뭐 근무 이력,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글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글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한 소개,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얘기가 다른 데로 뭐 회사에 안 해도 될 얘기, 회사의 예산 문제, 회사의 앞날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까지 굳이 소재를 바꿔가며 건너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울수록 단순해지면 오히려 정답 찾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파트 7은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사실 저는 둘 중 하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하시는 점수가 완성이 700점이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에서 일단 700이 나오면 나는 급한 일이 해결된다. 그럼 사실 파트 7이
아주 메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뭐 파트 7에서 아주 기본적인 독해 실력, 단어 많이 알고 약간 문제풀이 기본 스킬 획득해가지고 뭐 정답을 맞춰본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 대부분 분들이 700은 거쳐가는 점수고 보통 800 이상, 뭐 900 이상, 뭐 편입 대비로는 뭐 900 중반 이상 거의 강사들도 못 받을 때에는 뭐 만점 막 이렇게 도전하시니까 그렇다면 독해 그 자체, 그러니까 요즘에 파트 7의 그 약간 트렌드를 봤을 때 독해 실력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다. 근데 이게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독해는 번역이 아니에요. 얘를 한국말로 얼마나 완벽하게 예쁘게 옮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정보 위주로 움직이는 거. 전부 다 독해하는 거 아니고 문제에서 원하는 바만 빠르게 찾아내는 거. 요런 약간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미 700점 달성하고 700 뭐 중반까지 오셨는데 8, 900을 가야 된다고 하면 확실히 요즘 IC는 어려운 문법 붙잡고 계시지 말고 문법은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팟 7 쪽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 훨씬 더 점수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날 겁니다. 그리고 지문 길이에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 글을 꼭 다 읽으란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핵심적인 파트 7 전략은 문제를 먼저 읽고 하나씩 여러 개 한 번에 읽으면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보기도 굳이 안 읽고 문제 읽고 정보 찾고 찾았으면 보기 연결하고 이 문제 끝. 이렇게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지문 길이가 되게 긴 지문도요. 그 지문의 70%뭐 진짜 약간 운 좋으면 50%도 안 읽고 정답 다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 길이가 길고 짧은 거에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가려는 길이 고득점이라면 어쨌든 요즘 RC 파트 7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에도 이번 시험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